들판의 야생화들에게는 비와 바람이 일상이죠. 오히려 비와 바람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저희는 늘 의린 직업이에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때는 진짜 경황이 없어서 가능했지만 지금 같아선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하필 그때 비바람이 몰아쳐서 물에 빠진 생쥐가 된 것처럼 우편함에 교재를 꽂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회사 이야기를 해도 회사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진짜 힘들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 반려견 로키와 아침 산책하기,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지하철 타고 무작정 도심 여행하기, 캠핑장에서 애인과 오붓이 불멍하기. 들판에 핀 야생화도 매일 비바람을 맞지는 않아요. 더욱이 각 피어날 때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야생화들, 눈높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먼저 선택했던 일이 눈높이 교사였어요. 저는 워낙 아기들을 좋아하고 지금도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을 아이들과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에 깨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교사 모집이라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계신 국장님께서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멋있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1 때까지 눈높이 수학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 선생님이 오시면은 제 어린 시각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꿀빤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풀고 선생님은 간식 드시고 기대에 있다가 채점해 주시고 가시고 이런 모습이 되게 성인이 돼서도 인상이 깊었는지 나도 이제 편하게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입사를 했건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눈높이 선생님들을 따라가 볼까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평일에도 주말에도 항상 바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두 달치 주말 일정은 꽉 차 있는 편이에요. 일을 할 때도 타임테이블로 오늘은 어떤 회원이랑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체크하곤 해요. 그래서 외방 회원들한테는 오늘 방문할게요 하고 하는 문자들 매번 조금 다른 스타일로 좀 보내려고 하고, 내방 회원 중에는 잘 안 오는 회원들 같은 경우는 쿠폰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잘 구슬려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 하는 문자들을 가끔 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관리, 스케줄 관리를 잘해야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침 9시에 건강을 위해서 6,000보씩 걷기를 꼭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날 하루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오늘은 어떤 어머니가 상담을 할까 고민을 한 다음 전화를 하고 어머니들에게 문자를 돌리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이 1시 20분에 딱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미진아 왔어? 어서 와, 들어와. 오늘은 네가 1등이야. 아주 작은 간식이라도 아이한테 주는 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로지 일만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제 가장 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눈높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 준비에 한창이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만났던 동료 중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팀장님은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분이셨거든요.
다 고참이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젊은 팀장이 옳고 그름도 잘 정리해 주시고 선생님들 감성 관리까지 잘해 주시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죠.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스탠드업 해가지고 뭐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저 센터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나도 힘든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고 하는 말. 사람 좋은데 능력까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표현 아닌가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선생님들이 멋있다고 생각한 분들, 국장님, 팀장님들은 눈높이 선생님의 동료로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라고 해요. 저는 눈높이 신동탄 교육국을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코치라면 저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코치라고 할까요? 현재 중등 회원들 지금 시험 많이 들어가죠. 자기가 애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되게 혼란한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게 맞아요? 애처럼 대우해 줘야 돼요? 어른처럼 대우해 주셔야 돼요?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면 국장인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컨설팅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동료분들과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분들과 문제를 함께 하게 됐을 때 아주 성취감을 크게 느낄 때가 많아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칠까요? 네, 저는 눈높이 구로교육국 교육팀장입니다. 눈높이 선생님들에게 국장이 아빠라면 저 같은 팀장은 엄마 정도 되는데요. 제가 체형은 엄마 체형은 아닌데 아빠 체형이죠.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선생님 다 지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매일 오전에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꼭 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꼭 떠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꼭 노는 것 같은데 저 일하는 거 맞고요. 노는 거 아닙니다. 저는 눈높이에서 개발하는 국어 교재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국어 제품군을 한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종합 제품으로는 눈높이 국어 그리고 서밋 스텝 국어 제품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하면서 제일 보람 있을 때요. 제가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고자 진짜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교환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뿌듯한 것 같아요. 일을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는 못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들은 직장 동료, 아이들과 더불어 학부모와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요. 저는 30대에는 돈을 벌려고 일을 했고요. 이제 40대가 되면서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5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아이들의 이모나 고모나 옆집 아주머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소율이가 숙제를 하거나 영어 하는 거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나요, 어머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집에서 잘해요. 다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어? 틀린 건 괜찮아? 이렇게 역시 하는데 어머님이 좋은 아이들이 선생님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한두 좋아요. 개 틀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 맞아요.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는 어머님들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에게 많은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전화보다 텍스트에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는 자주 못해도 학습 상황이나 이벤트 안내, 아이들 학습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똑 이모티콘 무제한 서비스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 쓰니까 어머님들한테 대답하는 것도 성의 있게 대답하는 것 같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보다 면대면이 편해요.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더 잘 전달이 되거든요. 공부방이라 애들만 오고 어머님들은 안 오시다 보니까 수요일에 제가 외방 수업을 가니까 그때 가게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여기 근처에 사시는 어머님들
늦게는 찾아뵙고 마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자기만의 해답을 갖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눈높이는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요? 수빈이 이리 와볼까? 앉아보자. 공부 열심히 했어? 수빈이가 공부한 거 한번 봤어. 근데 모음자 짝, 오에이 소리, 또 이 소리, 오에이 소리 이게 틀렸네? 우리 이에이, 오에이, 이, 오에이 이런 소리가 있대. 뭘 하면 비 할 때는 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치즈는 리프, 이에이. 그렇지. 저는 권위적인 선생님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만으로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애들 나이 때 선생님이 어려워가지고 모르는 거를 못 물어보거나 고민이 있어도 말 못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자 연달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도 준영아 달아서 시험 치면은 앞에 거는 안 잊어버리잖아. 네. 한번 떨어져도 돼 중간에. 그래서 우리 맨날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보고자 아동심리 상담사, 청소년 진로 상담사 자격증도 땄어요. 민주랑도 자주 만나고 해. 네. 얼마나 됐지? 425일인가? 425일? 네. 비결이 뭐야? 그냥 공부 잘하면 되던데요. 난 진짜 준영이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인생의 첫 선생님이에요. 그 아이는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아이들은 대번에 알아요. 자, 매일매일 고쳐야 돼. 안 그러면 수미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수학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쉬워진다 그랬어? 어려워진다 그랬어? 맞아. 자, 약속. 매일매일 공부하기. 알았지? 잘했어. 아이를 사랑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지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년 365일 항상 맑은 날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어요. 저희는 늘 의린 직업이에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신이 뭔데 내 아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냐. 다음부터는 수업 안 합니다. 문자 하나, 요거 하나로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6월에 팀장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하반기에 다시 도전했을 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제 관할구역내 중학교가 폐교 같아요. 그래도 관할구역내 학교가 없어지니까 회원 이탈이 걱정이 되네요. 몰아치는 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해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기였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기회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존 선생님들 으쌰으쌰 동기부여하면서 신입 선생님도 모집을 해야겠죠. 신입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정말 많이 외롭거든요. 같이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셔준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멘토 제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사람이 많아야 이 일이 힘들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저는 모든 교사와 모든 팀장님들한테 동기지수의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관리자들 주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팀장님들, 센터님들이 그렇게 애정만 주지 받으실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함께 같이 있다 보면 우리 부대끼면서 생기는 정도 있을 거고 어쨌든 아픔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 얘기하는 기간 동안에 또 웃을 일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뭔가 해소되지 않을까. 축구나 야구에서도 한 팀에서 쭉 뛴 선수들 멋지게 은퇴식 해주잖아요. 오래오래 눈높이에서 일하신 선생님들 나가실 때 대우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별거 아닌 거에도 감동해주시는 그런 고마운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내부 고객부터 감동해야만 외부 고객이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현장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직접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읽었을 때 우리가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지게 될 거고, 성공하는 포인트가 많아졌을 때 우리는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더 부과가 된다라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교와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교는 제 첫 직장.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나의 직장이고요. 제 첫 팀장님이 제가 신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은 원래 핑크빛이 아니야. 회색빛이야. 노력이라는 빨간 점을 찍으면 핑크빛으로 변하는 거야. 이 말 덕분에 하루하루 빨갛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교는 저에게 청춘이에요. 20대의 생활들을 다 여기서 보냈으니까, 힘든 일도 기쁜 일도 겪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30대가 됐으니까. 늘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언제나 마음이 외로운 직업이에요. 근데 사실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선생님이다 하고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힘든 게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아파서 휴직을 했을 때 저희 팀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전화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씩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고, 세상에 어디 가야 이런 팀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 팀원들이 저랑 평생 같이 갈 친구이자 또 동반자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 손을 잡아준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예요. 제가 군생활 장교로 해서 전역이 좀 늦었어요. 뒤늦게 이제 30대 초반에 사회에 나가려고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교가 늦은 나이에 저를 선택해줬죠. 네가 힘든 시기에 내가 내 손을 꽉 잡았으니까 나도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결국.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부족해도 개선하려 노력하고요. 또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끼리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눈높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학교 성적이 오를 때, 아이가 선생님 좋아한다고 애정 듬뿍 표현할 때, 아이에게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받을 때, 고민한 강의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어머니와 상담해서 결실을 맺을 때, 동료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즐겁게 대화할 때, 눈높이라는 이름의 들판에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야생화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야생화는 봄이 오면 마침내 예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품고 야생화들은 오늘도 힘있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아! 저는 눈높이 교동 예술 클래스에서 다시 할게요. 네. 얘가 할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 30대 얼굴도 보고 40대 얼굴도 보고 50대 얼굴도 보고 제가 다 봤잖아요. 변한 거는 주름밖에 없더라고요. 살짝 조금 울컥했어요. 다시 태어나서요? 이 일을요? 아니요.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 중에 즐거운 거는 저희가 레고를 맞추는 게 둘이 같이 하는 취미라서 이런 거 이야기해주면 남편 안 서운해할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까? 또 이 편 가야죠.